안녕하십니까. 어메이즈 VR의 이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주셨지만은 저희는 이제 VR 콘서트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LA 웨스트 할리우드에 본사를 두고 또 한국에서도 오피스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카카오 초기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고,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도 경험했던 게 10년 전이었지만 이 새로운 혁신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큰 기회들이 온다는 거를 경험했고요. 모바일 시대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VR, AR 헤드셋이 아직은 갈 길 너무 멀지만 TV나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가 될 거라는 믿음 하에 이제 공동 창업자 4명이서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이제 창업을 해서 여태까지 꾸준히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이 헤드셋의 미래는, 현재 사실 VR 헤드셋은 제가 보기에는 좀 게임 콘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혹은 닌텐도 스위치 같은 디바이스라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폰의 익스텐드 디스플레이일지 TV나 모니터의 대체품일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퍼스널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 저희는 매스가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때 이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큰 차이점은 사실 VR 헤드셋은 내가 마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만리장소의 크기를 실제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TV나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헤드셋 내에서는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험들을 유통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런 영역에서 쭉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기회를 보고 또 잡아서 콘서트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빨리 넘어간다 하면, 저희는 제가 꿈꾸는 이제 미래는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내서 그 앨범을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우리나라에서는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을 하고, 또 그때마다 사실 모두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유통을 하잖아요. 또 콘서트는 미국에서는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티켓팅 서비스도 팔리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 라이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과 비슷하게 모든 아티스트들이 VR 콘서트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세상 내에서 그 아티스트의 모든 VR 콘서트가 저희한테 유통되는, 그래서 그거를 꿈꾸고 있고요. 그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저희 팀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4명이 공동 창업자가, 이제 저, 제이비, 제레미, 스티븐, 이렇게 4명은 카카오의 초기 멤버들이고요. 제이비가 사실 카카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공동 대표였고, 저는 카카오 1대 전략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공동 대표하고 있는 어니스트는 이제 왓튼, 원래 MBA 가기 전에 저희 쪽에 인턴십을 하다가 이제 MBA 드랍하고 이제 5년째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공동 대표로 같이 선임을 해서 이제 회사를 같이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CJ라는 친구가 이 그라운덱스라고 하는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쪽 하는, 해서 거기서의 헤드 오브 프로덕트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쪽 조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6명의 교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 미국에 20명, 한국에 2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팀이고, 또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작년 말에 1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40명이 됐으니까 또 엄청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외부의 투자를 한 200억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 2019년에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저희가 VR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1등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성과를 기반해서 100억을 받고,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사실 투자자들 분들한테 2020 이제 한 4년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이 돈을 갖고서 운영하겠다, 사람 늘리지 않고. 왜냐하면 VR 시장이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VR 시대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이 1등 자리 유지하고 있으면 저희는 기회가 올 것이다, 믿고 사실 100억 투자를 받은 다음에 되게 작은 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맞는 방향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2019년을 넘어서 이제 20년쯤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반했죠. 그러니까 VR 컨텐츠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있는 형태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VR을 즐기는 사용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고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되게 안 좋은 컨텐츠로 VR PC방 같은 느낌의 VR 방에서 유통됐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조금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은 느낌의 되게 큰 컨텐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머시브 하면서도 프리미엄 컨텐츠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유통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막 안드레스 호리지 같은 큰 VC들이 뭐 시리즈 A에 투자를 뭐 800억, 900억 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트랙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까지 가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VR 헤드셋 유저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으니까 헤드셋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찾으니까요. 이미 내가 헤드셋 샀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한테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VR 콘서트, 제가 유통하고 있던 컨텐츠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영화, 콘서트, 여행 뭐 되게 다양했었는데 그중에 콘서트 가장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쭉 포커스하면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VR 시장 자체도 커지고 또 아티스트와 일을 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VR 콘서트 같이 하자고 하면 아티스트들이 콘서트 매출이 가장 큰 매출인데 그 VR 콘서트 너희랑 같이 하게 되면은 문제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라이브 콘서트가 불가능해질 시점이 되니까 아티스트 새로운 것들 막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제 확장하고자 올해 초에 다시 또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지금 되게 많이 확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지금 언급했지만은 음악을 즐기는 방법들이 바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저희한테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비스 스캇 뭐 아까 언급이 됐던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포트나이트에서는 뭐 여기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이런 탑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공연을 3D 공간에서 보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그리고 뭐 BTS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30불, 40불 정도의 돈을 받고 이제 콘서트를 온라인에서 하는 콘서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아까 포트나잇과 더불어서 또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로블록스에서도 콘서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릴 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젠지들에게는 가장 큰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인더스트리 베이비라고 하는 노래들이 잘 됐고 그래서 그 아티스트도 여기서 공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라이브 콘서트랑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식의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팬을 만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다들 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은 이제 라이브 콘서트가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는 제임스 블레이크라고 하는 아티스트 공연에 갔었는데 2만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한국은 되게 좀 조심조심 하는데 이제 미국은 사실상 코로나가 정상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오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메타라든지 키노트를 보면 메타버스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즈 케이스로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맥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VR 시장 자체인데 저희가 2015년에 창업했으니까 이제 6년이 지났는데요. 6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야 의미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그 다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VR, AR에 일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베팅하고 있고요. 애플의 VR 헤드셋이 내년에 나온다는 루머가 있고 또 최근에는 틱톡이 피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VR 헤드셋 업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VR 헤드셋들을 많이 보게 될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메타는 관련 회사들은 많이 사실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넥스트 VR이라고 하는 NBA, NFL 같은 스포츠 중계를 VR로 하는 회사를 샀었고요. 또 스페이시스라고 해서 아바타로 주문하는 그런 서비스도 샀고, 페이스북은 수많은 어떻게 VR 컨텐츠 기업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실제의 어떻게 보면 팩트가 최근에 공유가 됐는데 이제 퀘스트 2가 1,000만 대가 팔렸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리고 퀘스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비트세이버라는 컨텐츠는 오른쪽에가 이제 저커버그가 이번에 키노트에서 얘기한 건데
퀘스트에서만 100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1,200억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VR 마켓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중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VR 헤드셋은 현재로서는 게임 콘솔이랑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게임 콘솔 유저가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VR 헤드셋 유저가 이제 1,000만 명 넘어섰다고 생각하면은 전체 게임 유저 중에 한 10% 정도는 갖고 있는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스마트폰 같은 어떻게 보면 확산성이 있으려면 이런 식의 되게 무슨 고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안경 타입의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점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로 사업한다는 전제하에 특히 미국이죠. 이 모든 매출과 유저들이 미국의 중심으로 있으니까 미국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VR 시장은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온 시장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뭐 영상이 있긴 한데 이게 제 줌에서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뭐 카메라부터 모든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높은 컨텐츠의 화질과 퀄리티 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CG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CG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VR에서 CG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임 엔진의 기술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모든 팬들이 헤드셋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을 통해서 유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아티스트인 메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요 10개 도시의 영화 유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에서는 VR 헤드셋 유저한테 유통할 거고.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회사를 보시면 돼요. 샹치 같은 영화가 일단 영화 유통됐다가 디즈니 플러스에도 유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희가 9K로 캡처를 하고 익스포트는 8K로 하는데 그 정도로 찍어야지 VR에서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 이하는 뭐 그냥 영상 같거든요. 영상 같은 콘텐츠에 돈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되게 높은 화질의 콘텐츠 문제로 찍어야 되고요. 사실 더 아쉬운데 점점 좋아질 테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충분히 팔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산업용 카메라 개조해서 자체 카메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CG가 제가 상상하는 이제 VR 콘서트의 모습이 마블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근데 너무 현실 같은. 근데 그런 것들 하려고 하면 CG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VR 콘텐츠가 CG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9K, 8K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4K와 8K의 차이가 면적이 4배입니다. 2배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로, 세로 같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VR에서는 1초에 60장 정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이상이 필요한데 60fp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계속 보이는 거니까요. 그 이하면은 너무 영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같지가 않고 더 되게 부드럽게 나와야지 이제 사람을 진짜 만나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 프레임 레이시 그러니까 24개 정도 이미지를 일주일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면적과 이미지 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해야 되는 CG 양이 10배쯤 돼요. 똑같은 동일 시간 내에서. 근데 또 영화랑 VR 콘서트를 비교해 보면 영화는 어떤 네모난 내에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포커스를 했으면 배경 같은 것들은 블러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CG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VR 콘서트는 사람이 어디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풀 CG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5분짜리라고 하면은 진짜 그 15분 내내 계속 되게 높은 CG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콘서트가 노래 4곡으로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 여러 가지 컨텐츠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만 그럼 15분짜리 컨텐츠는 앞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면적과 이제 1초당의 이미지 수를 생각하면 10배쯤 되니까 150분 정도의 컨텐츠인데 거기에 완벽하게 계속 CG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 뭐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많은 CG 양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몇백억을 들어야지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아직 VR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 저희가 NC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좋은 엔지니어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에서 와우하는 포인트가 뭐 이미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VR 환경 내에서 썼을 때 그 3D 공간 내에 뭐가 있고 뭐 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딱 만질 수 있었을 때 되게 와우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면은 내 손으로 뭔가 만질 수 있으면 공간 내의 무엇을 이 공간이 다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에 어떻게 보면 감각을 줄 수 있는 걸 좀 집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K-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응원봉 같은 걸 할 생각이긴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소셜이죠. 그러니까 콘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팬들이 다른 팬들과 노는 거니까요. 친구들이 같이 노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VR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다들 아바타를 변하고 거기서 내에서 내 손과 내 걸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애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이제 데모 프로젝트는 사실 세라디라고 하는 신인 가수였는데 이게 락네이션은 우리나라 치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인데 왜냐면은 락네이션의 파운더가 제이지인데 제이지가 힙합의 대부 같은 분이니까요. 뭐 비욘세 남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명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훨씬 제이지 자체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아티스트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저희가 뭐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를 정하진 않으니까요. 저희가 제작사는 아니니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들의 컨텐츠를 다 유통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 저희는 카메라나 CG의 그런 툴을 만드는 게 주고요. 제작 쪽에서는 결국 유통이 더 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티스트의 이런 모습들이 저희의 카메라와 저희의 CG 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의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다 터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티스트 실제 좋아하는 모습을 저 캡처해 놓은 거고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메간 디 스털린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고요. 이게 뭐 미국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엄청 큰 아티스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그래미에서 3개의 상을 탔고요. 가장 많은 상일 거예요. 이번에 AMA 이제 BTS가 상을 탔던 AMA에서도 BTS가 3개를 탔는데 대상 포함해서 메간도 3개를 탔고요. 뭐 이번에 BTS의 버터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뭐 피처링 하기도 했었죠. 뭐 새로운 버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큰 아티스트고 이 컨텐츠는 내년 4월에 미국 의 주요 10개 도시의 영화관에서 유통을 할 생각이고요. 그 영화관 유통이 끝나고 나서는 VR 헤드셋 사용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현재 계획이고요. 사실 메간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아티스트도 이미 라인업이 끝났는데 그거는 지금 공개해 드릴 수 없고 이제 메간보다는 더 글로벌로도 먹힐 수 있는 아티스트여가지고 그거는 어쩌면 한국에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년에 두 번째 아티스트 할 것 같고 내후년 세 번째 아티스트 할 것 같고요.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아티스트 수를 확 늘릴 거라서 되게 많은 아티스트를 매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저희 계획이고요. 영화가 망을 쓰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VR 헤드셋이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팬들이 티켓 사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한다고 이제 보는다 보시면 되고 헤드셋들이 영화관에 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급사들을 좀 잘 적극 활용할 거고 또 제가 모션 체어 위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반 체어에서도 당연히 유통하지만 그래서 저희 투자사인 CJ의 4DX라든지 또 이번에 저희가 세라디를 만들었을 때 같이 만들었던 디박스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좀 긴밀히 같이 얘기를 해서 또 영화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는 VR 시네마가 따로 있어가지고 뭐 그런 쪽에서도 뭔가 유통을 하는 거를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고요. 중국은 워낙 같이 일하기 힘든 나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유통하기 큰 한 축이고요. 저는 이 VR 콘서트는 일반 라이브 콘서트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BTS의 라이브 콘서트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9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BTS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을 때는 BTS의 이제
시랑 영화의 관객수를 보면 되는데 30만 명, 35만 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BTS의 라이브 콘서트보다는 3배, 3.5배 정도의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BTS에 돈 쓸 사람들, 돈을 써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이 30만 명 이상 있는 거죠. 근데 라이브 콘서트에서 9만 명밖에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갭이 저는 되게 크다 생각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뭐 미국은 더 심할 테고, 또 미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곳이 아니라 좀 작은 나라, 작은 도시에서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용자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티켓팅 서비스도 만들고요. 또 뭐 여기서는 아마 디지털 굿즈 같은 것도 팔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뭐 이제 저희의 메타버스 서비스, 온라인 VR 서비스가 잘 활성화되면 여기서 디지털 굿즈를 많이 팔겠죠. 뭐 아바타를 위한 티셔츠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VR 서비스라고 하는 게 헤드셋 쓰면 내가 어느 가상의 공간으로 내 아바타를 갖고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VR 콘서트의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아티스트의 공연이 다 있는 그런 공간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영역은 저희가 카카오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에 첫 번째로 런칭할 거고, 메간 디스톨리안 프로젝트 갖고서.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아티스트 쌓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 계획이고요. 온라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콘서트와 동일합니다. 티켓을 팔고요. 거기 온 팬들한테 멀치를 팔고요. 또 스폰서십 받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카드에서 많이 했던 내한 공연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콘서트에 스폰서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비슷하게 또 역시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고, 저희 컨텐츠가 VR인데 이거를 2D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모난 화면 내에 촬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여러의 이제 2D 라이센싱도 또 고민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파는 멀치,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것도 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라이브 콘서트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른 사업의 생각을 해요. 우선은 프리퀀시가 제일 다른데, 사실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매년 공연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게 좀 짧기도 하고, 또 기획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매출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아티스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새로 앨범이 나온 아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앨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콘서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생각해 보면 큰 도시, 큰 나라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VR 콘서트나 여기 중간에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벌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두와 함께 갈 수가 있고, 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뮤직비디오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라이브 콘서트는 아예 다른 비즈니스 같고요. 벌처 콘서트와 저희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의 컨텐츠가 훨씬 경험 같고, 경험이고 사실상 저희는 경험이고 이 컨텐츠 같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식의 이머시브니스, 그 현장감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곧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VR 헤드셋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일단 메간 프로젝트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언젠가 저희가 케이팝 아티스트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관련 회사가 경쟁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왜냐면은 사실 저희 말고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아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근데 하지만 비슷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멜로디 VR은 실사로 하는 VR 콘서트 회사라는 면에서 저희랑 비슷했는데, 다른 점은 저희는 카메라 만들고 여기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퀄리티가 되게 낮고요. 퀘스트가 있으시면은 한국에서는 이게 판권 때문에 앱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평점이 되게 낮아요. 이 컨텐츠 자체가, 앱 자체가 5점 만점에 3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컨텐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긴 합니다. 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 나왔던 포트나잇이라든지 러블록스 같은 그런 식의 CG 캐릭터를 갖고서 하는 콘서트고, 티켓을 판다기보다는 공짜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네이션, 약간 아프리카 TV라든지 트위치 같은데 이미 도네이션 방식으로 매출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아예 다르죠. 실사에 CG에 이거 유료 팔고 있고 오프라인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다른 사업계 갖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뭐 그나마 좀 유사한 회사들이 멜로디 뷰얼과 웨이브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뭐 정확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티스트 경험이 이제 내년 4월에 런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티스트가 아마 내년 이제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에 런칭할 것 같고 세 번째 아티스트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초일 것 같고 2023년에는 이제 한 4개 정도 아티스트 2024년에 6개 아티스트를 영화관에서 볼 정도의 큰 아티스트 할 것 같고요. 약간 온라인 전용의 미드티어 아티스트도 계속 이제 제작을 2023년부터 할 생각인데, 결국에는 뭐 2023, 4년쯤 되면은 매주 하나의 아티스트가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스케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계획이고요. 뭐 이게 저희 회사가 이제 비행 콘서트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어떤 길을 갖고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제 좀 더 journey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과거 해왔던 일들을 조금 이제 뭐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2015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결국 뭐 믿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이다. 만나게 하는 경험이다. 뭐 만날 수 있는 정도 한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포커스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엄청 핫하지만 2015년에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의 되게 다양하고 또 팬덤이 많은 유튜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유튜브 팬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유튜버 스타를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눈앞에 보고 싶어서 혹시 헤드셋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싼 카드보드 헤드셋 옛날에 뭐 구글 카드보드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핸드폰 올리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VR 컨텐츠가 있으면 유료 사지 않을까? 유료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컨텐츠가 계속 유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뭐 300만, 500만, 뭐 몇십만 이런 유튜버들 한 10명, 20명을 데리고 사업을 처음 했었고요. 네,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 팬덤이라보다는 오히려 좀 컨텐츠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뭐 300만, 500만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데 미국에서는 또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뭐 몇천만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큰 아티스트를 먼저 했었으면은 크리에이터 했으면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는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됐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피벗을 한게 VR 헤드셋 사용자들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자. VR 헤드셋 사용자들은 VR 헤드셋을 이미 샀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 대, 뭐 퀘스트만 1,000만 대가 팔린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액티브 유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액티브 유저들이 콘텐츠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이미 관계가 좋았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또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더 필메이커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VR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이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 1등 하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큰 회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 VR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뭐 해왔고요. 뭐 여행을 가서 찍기도 하고 뭐 먹방을 하기도 하고 여기 뭐 가운데 있는 것은 백리아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뭐 500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 실험 같은 거 찍기도 하고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어떻게 보면 행사에도 가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콘텐츠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음악도 좀 포함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수많은 이제 유튜브에 있을 법한 혹은 좀 더 프리미엄 콘텐츠를 잘 해서 VR 헤드셋 내에서 이제 유통을 했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카톡이 올려서. 그래서 1등을 했어요. VR 헤드셋 사용자 대상으로. 근데 이제 사용자 많지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피벗을 했죠. 이게 결국 유튜브처럼 무료 콘텐츠는 수많은 트래픽이 있어야지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유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넷플릭스 같은 모델, 그러니까 VR 콘텐츠, VR 유저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콘텐츠 사고 싶은 유저가 많으니까 그네들한테 좀 더 영화라든지 뭐 VR의 영화죠. 아니면 인터랙티브 영화, 선택하면 뭐 스토리 바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미국과 영국에 있는 스튜디오들과 같이 협업해서
저희의 제작 툴을 갖고서 그래드 만들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한 달에 7불씩 부과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또 역시 음악도 역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VR 콘서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1등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1년에 뭐 매출이 10억이 안 되긴 했어요. 1등 했는데 한 5억, 10억 사이 정도였는데 뭐 충분한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투자를 받았으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 2018년도 이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 쪽으로 아예 포커스를 했죠. 이거는 이제 헤드셋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누가 보고 싶다고 하면 와서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려면 큰 IP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큰 아티스트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쪽을 턴을 한 게 2019년 말 2020년 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준비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